이부 은혜를 갚은 꽃사슴, 한 청년의 효심이 만든 기적이요. 2부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만 시키는구나. 청년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만 낳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청년은 약소 앞에 앉아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잠시 멎었다가 다시 이어질 때마다 혹시 이 밤이 마지막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숨을 깎아도 좋으니 어머니만 살려주십시오. 며칠이 지나고 여름이 막 시작되려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울타리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청년이 마당으로 나가보니 놀랍게도 그때 산에서 구해주었던 바로 그 사슴이 서 있었습니다. 사슴은 울타리 너머에서 한참 동안 집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걱정하는 청년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듯 사슴의 눈빛은 전보다도 더 깊고 고요했습니다. 청년이 다가가자 사슴은 천천히 담장 밖 큰 바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뿔을 바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빠끄글 빠끄글 마른 나무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렸습니다. 청년이 놀라 달려갔을 때 사슴은 마지막으로 힘껏 머리를 흔들더니 녹각 하나를 떨구고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떨어진 녹각과 붉은 핏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청년은 한동안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차마 녹각을 바로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위 곁이 핏자국을 바라보며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떨어진 것은 녹각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빚진 존재의 깊은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녹각을 들고 급히 동네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그것을 살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귀한 녹각일세. 잘 다렸으면 기운을 보두고 병든 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네. 청년은 집으로 돌아와 녹각을 정성껏 다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던 심한 기침이 조금 줄었고 축 처져 있던 손끝에도 아주 조금씩 힘이 흐르냐 돌았습니다. 청년은 약을 다리는 내내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약이 끓는 냄새 속에서 그는 자꾸만 숲속에 그 사슴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같은 시기 사슴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바위에 뿔을 부딪혀 녹각을 떨구고 핏자국을 남긴 채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그랬습니다. 마치 청년의 집에 병든 노모가 있는 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청년은 녹각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저렸습니다. 사슴이 바위에 머리를 들이받기에 전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 뿔이 떨어진 뒤 고통을 참으며 몸을 돌리는 모습, 붉은 피가 바위에 묻어있는 흔적을 보여 때마다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녹각을 주워 들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같은 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고맙다. 그러나 너무 미안하구나. 그런데 사슴은 녹각만 두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면 가끔 마당 가까운 숲가에 조용히 나타나 있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약을 다리거나 장작을 패다가 고개를 들면 사슴은 멀지 않은 곳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다가가면 놀라 달아나지 않고 잠시 함께 서 있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청년이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캘 때 멀찍이 뒤를 따라오듯 숲 사이를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잠시 바위에 앉아 지친 숨을 고르면 사슴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청년이 손을 다치기라도 한 날이면 사슴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숲 가장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치 녹각만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청년 곁을 지켜주러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년도 어느새 그 사슴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과 짐승이라는 경계를 넘어 둘 사이에는 이미 깊은 믿음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다시 잠시 심해졌고 청년은 근심으로 뜬 눈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들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내 병이 다시 깊어지는 것 같구나.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청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오늘 밤 어머니가 더 나빠지실까 두려웠고 혹시 자신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일까 겁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청년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 꽃사슴이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근심과 아들이 걱정을 모두 알고 찾아온 듯 사슴은 조용히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뜻이 또렷이 전해져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어머니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다. 내가 보탤 수 있는 것을 계속 보태주겠다. 청년은
놀란 마음으로 사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그 사슴을 평범한 짐승이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의 슬픔까지 헤아리는 숲의 짐승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청년은 꿈을 꾸었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비치는 산길 위에 한 산에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분명 그 사슴의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하느냐?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잊을 수 있겠느냐?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해 전 내가 가시덤불에 걸려 죽을 뻔했을 때 너는 내 목숨을 살려주었다. 상처난 내 몸을 내 저고리까지 찢어 닦아주고 치료해주었다.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내 아픔이 크다 하나 죽는 것보다야 낫다. 더구나 너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으니 맛 또한 외면할 수 없었다. 은혜를 갚은 꽃사슴. 한 청년의 효심이 만든 기적. 다음 이야기 3부에서 뵙겠습니다.